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이 있는 지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실제 나이보다 더 빨리 늙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혹은 시간이 흐를수록 예전 같지 않은 몸의 변화에 불안감을 느끼신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노화라는 피할 수 없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저속 노화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몸의 노화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놀랍게도 전문가들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란이 되는 그 순간부터 성장과 노화는 함께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성장이 멈추면 노화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 과정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최근 아주 충격적인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들이 부모 세대보다 더 이른 나이에 만성질환을 앓기 시작했으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전쟁과 가난을 겪으며 어려운 시절을 보내셨던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난 지금의 젊은이들이 더 빨리 늙고 병들고 있다는 이 현상은 대체 왜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 원인을 추적하던 전문가들은 한 가지 의미심장한 데이터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한국인의 당분 섭취량입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혹독한 보릿고개를 넘으며 우리 민족이 하루에 섭취하던 당분은 극히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풍요로워지면서 당분 섭취량은 꾸준히 증가했고 특히 2015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치솟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양념치킨 소스의 당도가 불과 몇 년 사이에 40%나 증가했다는 서울시의 조사는 이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달콤하고 짭짤한 음식, 즉 단짠단짠의 유혹이 우리 사회를 뒤덮었고 그 결과 우리의 건강시계는 점점 더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가속 노화의 현실에 경종을 울리며 느리게 나이 들기를 외치는 의사가 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전문의이자 저속 노화의 전도사로 불리는 정의원 교수입니다. 그는 연구실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사람들에게 더 건강하게 사는 법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마치 애정 어린 잔소리처럼 우리 사회에 건강한 변화를 일으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의원 교수는 노화의 속도를 결정하는 것이 단순히 무엇을 먹고 얼마나 운동하느냐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태도와 생각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죽으면 평생 잘 텐데 젊어서는 잠을 아껴야 성공한다는 생각, 많은 분들이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뇌와 몸을 망가뜨리는 가장 위험한 생각 중 하나입니다. 잠을 줄이면 우리 뇌의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 판단력이 흐려지고 감정과 욕구를 관장하는 편도체는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욱 자극적인 단짠단짠 음식을 찾게 되고 술과 담배에 의존하며 의미 없이 스마트폰 화면을 넘기게 됩니다. 이는 결국 수면의 질을 더욱 떨어뜨리는 최악의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 수면, 그리고 식사 이 세 가지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마치 세 개의 톱니바퀴처럼 이 중 하나만 어긋나도 나머지는 연쇄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선순환을 만드는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식단입니다. 저속 노화 식단의 핵심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맞닿아 있습니다. 첫째, 원재료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가공된 초가공 식품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둘째, 채소와 콩, 통곡물이 어우러진 전통 한식 또는 지중해식 식단을 기본으로 삼는 것입니다.
정의원 교수가 직접 실천하는 아침 식단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신선한 채소를 듬뿍 먹고 간식으로는 견과류를, 요리용 기름은 올리브유를 사용합니다. 커피는 우유 대신 두유를 넣은 라떼를 마십니다. 그리고 튀긴 음식,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붉은 육류, 술, 그리고 설탕이나 흰빵, 흰밥과 같은 단순당과 정제 곡물은 거의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서 단백질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가만히 있어도 하루에 약 300g 정도가 분해되고 생성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잠자는 동안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 근육은 자연스럽게 분해되는데 아침에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해주지 않으면 익은 손실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젊을 때는 금방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한번 빠진 근육은 다시 채우기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근 체중 감량을 위해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아침을 거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 단백질 섭취마저 소홀히 한다면 체중계의 숫자는 줄어들지 몰라도 실제로는 지방이 아닌 소중한 근육만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의원 교수가 수많은 연구와 실험 끝에 정착했다는 황금 비율 잡곡밥 레시피는 우리에게 좋은 힌트를 줍니다. 바로 콩4, 귀리 2, 현미 2, 백미 2분의 비율입니다. 이렇게 지은 밥은 일반 백미밥에 비해 혈당을 올리는 능력이 절반에 불과하고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챙겨 먹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강한 성인에게 영양제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영양소는 부족할 때 채워주면 병을 예방하지만 이미 충분한 상태에서 더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건강이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직 인류가 밝혀내지 못한 수많은 미량 영양소가 가득한 채소, 과일과 같은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 수명을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단백질 보충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은 성장기 아이들과 식욕이 줄고 근육이 쉽게 빠지는 75세 이상의 노년기에는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운동을 많이 하지 않는 30에서 40대 성인이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 몸에서 가장 소중하고 값비싼 자산은 바로 근육입니다. 30대 중반부터 우리 근력은 매년 1%씩 꾸준히 감소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근육에서 불과 10kg에서 15kg만 잃어도 우리는 스스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근육 1kg은 단순히 몸무게 1kg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 그 자체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안합니다. 많은 분들이 러닝머신을 뛰면서 드라마를 보거나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합니다. 하지만 이런 운동은 부상의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운동의 효과를 반감시킵니다. 운동을 움직이는 명상처럼 해보시길 바랍니다. 달리기를 할 때는 오롯이 나의 호흡과 발걸음에 집중하고 근력 운동을 할 때는 근육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시간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생각을 정리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연결해주는 치유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느리게 나이 든다는 것은 시간을 거스르거나 젊음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나의 시간을 더욱 건강하고 충만하게 그리고 존엄하게 채워나가는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잠을 조금 더 소중히 여기고 식탁에 채소와 콩을 더하며 운동하는 시간만큼은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해보는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건강한 영감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건강한 삶을 시작하는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건강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이 있는 지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실제 나이보다 더 빨리 늙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혹은 시간이 흐를수록 예전 같지 않은 몸의 변화에 불안감을 느끼신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노화라는 피할 수 없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저속 노화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몸의 노화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놀랍게도 전문가들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란이 되는 그 순간부터 성장과 노화는 함께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성장이 멈추면 노화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 과정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최근 아주 충격적인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들이 부모 세대보다 더 이른 나이에 만성질환을 앓기 시작했으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전쟁과 가난을 겪으며 어려운 시절을 보내셨던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난 지금의 젊은이들이 더 빨리 늙고 병들고 있다는 이 현상은 대체 왜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 원인을 추적하던 전문가들은 한 가지 의미심장한 데이터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한국인의 당분 섭취량입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혹독한 보릿고개를 넘으며 우리 민족이 하루에 섭취하던 당분은 극히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풍요로워지면서 당분 섭취량은 꾸준히 증가했고 특히 2015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치솟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양념치킨 소스의 당도가 불과 몇 년 사이에 40%나 증가했다는 서울시의 조사는 이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달콤하고 짭짤한 음식, 즉 단짠단짠의 유혹이 우리 사회를 뒤덮었고 그 결과 우리의 건강시계는 점점 더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가속 노화의 현실에 경종을 울리며 느리게 나이 들기를 외치는 의사가 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전문의이자 저속 노화의 전도사로 불리는 정의원 교수입니다. 그는 연구실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사람들에게 더 건강하게 사는 법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마치 애정 어린 잔소리처럼 우리 사회에 건강한 변화를 일으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의원 교수는 노화의 속도를 결정하는 것이 단순히 무엇을 먹고 얼마나 운동하느냐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태도와 생각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죽으면 평생 잘 텐데 젊어서는 잠을 아껴야 성공한다는 생각, 많은 분들이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뇌와 몸을 망가뜨리는 가장 위험한 생각 중 하나입니다. 잠을 줄이면 우리 뇌의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 판단력이 흐려지고 감정과 욕구를 관장하는 편도체는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욱 자극적인 단짠단짠 음식을 찾게 되고 술과 담배에 의존하며 의미 없이 스마트폰 화면을 넘기게 됩니다. 이는 결국 수면의 질을 더욱 떨어뜨리는 최악의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 수면, 그리고 식사 이 세 가지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마치 세 개의 톱니바퀴처럼 이 중 하나만 어긋나도 나머지는 연쇄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선순환을 만드는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식단입니다. 저속 노화 식단의 핵심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맞닿아 있습니다. 첫째,
원재료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가공된 초가공 식품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둘째, 채소와 콩, 통곡물이 어우러진 전통 한식 또는 지중해식 식단을 기본으로 삼는 것입니다. 정의원 교수가 직접 실천하는 아침 식단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신선한 채소를 듬뿍 먹고 간식으로는 견과류를, 요리용 기름은 올리브유를 사용합니다. 커피는 우유 대신 두유를 넣은 라떼를 마십니다. 그리고 튀긴 음식,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붉은 육류, 술, 그리고 설탕이나 흰빵, 흰밥과 같은 단순당과 정제곡물은 거의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서 단백질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가만히 있어도 하루에 약 300g 정도가 분해되고 생성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잠자는 동안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 근육은 자연스럽게 분해되는데 아침에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해주지 않으면 익은 손실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젊을 때는 금방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한번 빠진 근육은 다시 채우기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근 체중 감량을 위해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아침을 거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 단백질 섭취마저 소홀히 한다면 체중계의 숫자는 줄어들지 몰라도 실제로는 지방이 아닌 소중한 근육만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의원 교수가 수많은 연구와 실험 끝에 정착했다는 황금 비율 잡곡밥 레시피는 우리에게 좋은 힌트를 줍니다. 바로 콩4, 귀리 2, 현미 2, 백미 2분의 비율입니다. 이렇게 지은 밥은 일반 백미밥에 비해 혈당을 올리는 능력이 절반에 불과하고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챙겨 먹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강한 성인에게 영양제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영양소는 부족할 때 채워주면 병을 예방하지만 이미 충분한 상태에서 더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건강이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직 인류가 밝혀내지 못한 수많은 미량 영양소가 가득한 채소, 과일과 같은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 수명을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단백질 보충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은 성장기 아이들과 식욕이 줄고 근육이 쉽게 빠지는 75세 이상의 노년기에는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운동을 많이 하지 않는 30에서 40대 성인이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 몸에서 가장 소중하고 값비싼 자산은 바로 근육입니다. 30대 중반부터 우리 근력은 매년 1%씩 꾸준히 감소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근육에서 불과 10kg에서 15kg만 잃어도 우리는 스스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근육 1kg은 단순히 몸무게 1kg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 그 자체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안합니다. 많은 분들이 러닝머신을 뛰면서 드라마를 보거나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합니다. 하지만 이런 운동은 부상의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운동의 효과를 반감시킵니다. 운동을 움직이는 명상처럼 해보시길 바랍니다. 달리기를 할 때는 오롯이 나의 호흡과 발걸음에 집중하고 근력 운동을 할 때는 근육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시간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생각을 정리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연결해주는 치유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느리게 나이 든다는 것은 시간을 거스르거나 젊음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나의 시간을 더욱 건강하고 충만하게 그리고 존엄하게 채워나가는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잠을 조금 더 소중히 여기고 식탁에 채소와 콩을 더하며 운동하는 시간만큼은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해보는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건강한 영감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건강한 삶을 시작하는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건강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이 있는 지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실제 나이보다 더 빨리 늙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혹은 시간이 흐를수록 예전 같지 않은 몸의 변화에 불안감을 느끼신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노화라는 피할 수 없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저속 노화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몸의 노화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놀랍게도 전문가들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란이 되는 그 순간부터 성장과 노화는 함께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성장이 멈추면 노화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 과정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최근 아주 충격적인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들이 부모 세대보다 더 이른 나이에 만성질환을 앓기 시작했으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전쟁과 가난을 겪으며 어려운 시절을 보내셨던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난 지금의 젊은이들이 더 빨리 늙고 병들고 있다는 이 현상은 대체 왜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 원인을 추적하던 전문가들은 한 가지 의미심장한 데이터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한국인의 당분 섭취량입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혹독한 보릿고개를 넘으며 우리 민족이 하루에 섭취하던 당분은 극히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풍요로워지면서 당분 섭취량은 꾸준히 증가했고 특히 2015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치솟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양념치킨 소스의 당도가 불과 몇 년 사이에 40%나 증가했다는 서울시의 조사는 이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달콤하고 짭짤한 음식, 즉 단짠단짠의 유혹이 우리 사회를 뒤덮었고 그 결과 우리의 건강시계는 점점 더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가속 노화의 현실에 경종을 울리며 느리게 나이 들기를 외치는 의사가 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전문의이자 저속 노화의 전도사로 불리는 정의원 교수입니다. 그는 연구실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사람들에게 더 건강하게 사는 법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마치 애정 어린 잔소리처럼 우리 사회에 건강한 변화를 일으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의원 교수는 노화의 속도를 결정하는 것이 단순히 무엇을 먹고 얼마나 운동하느냐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태도와 생각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죽으면 평생 잘 텐데 젊어서는 잠을 아껴야 성공한다는 생각, 많은 분들이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뇌와 몸을 망가뜨리는 가장 위험한 생각 중 하나입니다. 잠을 줄이면 우리 뇌의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 판단력이 흐려지고 감정과 욕구를 관장하는 편도체는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욱 자극적인 단짠단짠 음식을 찾게 되고 술과 담배에 의존하며 의미 없이 스마트폰 화면을 넘기게 됩니다. 이는 결국 수면의 질을 더욱 떨어뜨리는 최악의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 수면, 그리고 식사 이 세 가지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마치 세 개의 톱니바퀴처럼 이 중 하나만 어긋나도 나머지는 연쇄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선순환을 만드는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식단입니다. 저속 노화 식단의 핵심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맞닿아 있습니다. 첫째, 원재료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가공된 초가공 식품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둘째, 채소와 콩, 통곡물이 어우러진 전통 한식 또는 지중해식 식단을 기본으로 삼는 것입니다. 정의원 교수가 직접 실천하는 아침 식단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신선한 채소를 듬뿍 먹고 간식으로는 견과류를, 요리용 기름은 올리브유를 사용합니다. 커피는 우유 대신 두유를 넣은 라떼를 마십니다. 그리고 튀긴 음식,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붉은 육류, 술, 그리고 설탕이나 흰빵, 흰밥과 같은 단순당과 정제곡물은 거의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서 단백질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가만히 있어도 하루에 약 300g 정도가 분해되고 생성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잠자는 동안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 근육은 자연스럽게 분해되는데 아침에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해주지 않으면 익은 손실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젊을 때는 금방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한번 빠진 근육은 다시 채우기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근 체중 감량을 위해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아침을 거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 단백질 섭취마저 소홀히 한다면 체중계의 숫자는 줄어들지 몰라도 실제로는 지방이 아닌 소중한 근육만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의원 교수가 수많은 연구와 실험 끝에 정착했다는 황금 비율 잡곡밥 레시피는 우리에게 좋은 힌트를 줍니다. 바로 콩4, 귀리 2, 현미 2, 백미 2분의 비율입니다. 이렇게 지은 밥은 일반 백미밥에 비해 혈당을 올리는 능력이 절반에 불과하고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챙겨 먹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강한 성인에게 영양제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영양소는 부족할 때 채워주면 병을 예방하지만 이미 충분한 상태에서 더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건강이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직 인류가 밝혀내지 못한 수많은 미량 영양소가 가득한 채소, 과일과 같은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 수명을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단백질 보충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은 성장기 아이들과 식욕이 줄고 근육이 쉽게 빠지는 75세 이상의 노년기에는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운동을 많이 하지 않는 30에서 40대 성인이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 몸에서 가장 소중하고 값비싼 자산은 바로 근육입니다. 30대 중반부터 우리 근력은 매년 1%씩 꾸준히 감소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근육에서 불과 10kg에서 15kg만 잃어도 우리는 스스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근육 1kg은 단순히 몸무게 1kg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 그 자체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안합니다. 많은 분들이 러닝머신을 뛰면서 드라마를 보거나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합니다. 하지만 이런 운동은 부상의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운동의 효과를 반감시킵니다. 운동을 움직이는 명상처럼 해보시길 바랍니다. 달리기를 할 때는 오롯이 나의 호흡과 발걸음에 집중하고 근력 운동을 할 때는 근육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시간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생각을 정리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연결해주는 치유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느리게 나이 든다는 것은 시간을 거스르거나 젊음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나의 시간을 더욱 건강하고 충만하게 그리고 존엄하게 채워나가는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잠을 조금 더 소중히 여기고 식탁에 채소와 콩을 더하며 운동하는 시간만큼은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해보는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건강한 영감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건강한 삶을 시작하는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건강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이 있는 지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실제 나이보다 더 빨리 늙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혹은 시간이 흐를수록 예전 같지 않은 몸의 변화에 불안감을 느끼신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노화라는 피할 수 없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저속 노화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몸의 노화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놀랍게도 전문가들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란이 되는 그 순간부터 성장과 노화는 함께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성장이 멈추면 노화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 과정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최근 아주 충격적인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들이 부모 세대보다 더 이른 나이에 만성질환을 앓기 시작했으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전쟁과 가난을 겪으며 어려운 시절을 보내셨던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난 지금의 젊은이들이 더 빨리 늙고 병들고 있다는 이 현상은 대체 왜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 원인을 추적하던 전문가들은 한 가지 의미심장한 데이터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한국인의 당분 섭취량입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혹독한 보릿고개를 넘으며 우리 민족이 하루에 섭취하던 당분은 극히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풍요로워지면서 당분 섭취량은 꾸준히 증가했고 특히 2015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치솟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양념치킨 소스의 당도가 불과 몇 년 사이에 40%나 증가했다는 서울시의 조사는 이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달콤하고 짭짤한 음식, 즉 단짠단짠의 유혹이 우리 사회를 뒤덮었고 그 결과 우리의 건강시계는 점점 더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가속 노화의 현실에 경종을 울리며 느리게 나이 들기를 외치는 의사가 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전문의이자 저속 노화의 전도사로 불리는 정의원 교수입니다. 그는 연구실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사람들에게 더 건강하게 사는 법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마치 애정 어린 잔소리처럼 우리 사회에 건강한 변화를 일으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의원 교수는 노화의 속도를 결정하는 것이 단순히 무엇을 먹고 얼마나 운동하느냐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태도와 생각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죽으면 평생 잘 텐데 젊어서는 잠을 아껴야 성공한다는 생각, 많은 분들이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뇌와 몸을 망가뜨리는 가장 위험한 생각 중 하나입니다. 잠을 줄이면 우리 뇌의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 판단력이 흐려지고 감정과 욕구를 관장하는 편도체는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욱 자극적인 단짠단짠 음식을 찾게 되고 술과 담배에 의존하며 의미 없이 스마트폰 화면을 넘기게 됩니다. 이는 결국 수면의 질을 더욱 떨어뜨리는 최악의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 수면, 그리고 식사 이 세 가지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마치 세 개의 톱니바퀴처럼 이 중 하나만 어긋나도 나머지는 연쇄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선순환을 만드는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식단입니다. 저속 노화 식단의 핵심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맞닿아 있습니다. 첫째, 원재료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가공된 초가공 식품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둘째, 채소와 콩, 통곡물이 어우러진 전통 한식 또는 지중해식 식단을 기본으로 삼는 것입니다. 정의원 교수가 직접 실천하는 아침 식단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신선한 채소를 듬뿍 먹고 간식으로는 견과류를, 요리용 기름은 올리브유를 사용합니다. 커피는 우유 대신 두유를 넣은 라떼를 마십니다. 그리고 튀긴 음식,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붉은 육류, 술, 그리고 설탕이나 흰빵, 흰밥과 같은 단순당과 정제곡물은 거의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서 단백질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가만히 있어도 하루에 약 300g 정도가 분해되고 생성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잠자는 동안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 근육은 자연스럽게 분해되는데 아침에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해주지 않으면 익은 손실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젊을 때는 금방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한번 빠진 근육은 다시 채우기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근 체중 감량을 위해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아침을 거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 단백질 섭취마저 소홀히 한다면 체중계의 숫자는 줄어들지 몰라도 실제로는 지방이 아닌 소중한 근육만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의원 교수가 수많은 연구와 실험 끝에 정착했다는 황금 비율 잡곡밥 레시피는 우리에게 좋은 힌트를 줍니다. 바로 콩4, 귀리 2, 현미 2, 백미 2분의 비율입니다. 이렇게 지은 밥은 일반 백미밥에 비해 혈당을 올리는 능력이 절반에 불과하고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챙겨 먹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강한 성인에게 영양제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영양소는 부족할 때 채워주면 병을 예방하지만 이미 충분한 상태에서 더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건강이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직 인류가 밝혀내지 못한 수많은 미량 영양소가 가득한 채소, 과일과 같은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 수명을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단백질 보충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은 성장기 아이들과 식욕이 줄고 근육이 쉽게 빠지는 75세 이상의 노년기에는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운동을 많이 하지 않는 30에서 40대 성인이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 몸에서 가장 소중하고 값비싼 자산은 바로 근육입니다. 30대 중반부터 우리 근력은 매년 1%씩 꾸준히 감소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근육에서 불과 10kg에서 15kg만 잃어도 우리는 스스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근육 1kg은 단순히 몸무게 1kg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 그 자체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안합니다. 많은 분들이 러닝머신을 뛰면서 드라마를 보거나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합니다. 하지만 이런 운동은 부상의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운동의 효과를 반감시킵니다. 운동을 움직이는 명상처럼 해보시길 바랍니다. 달리기를 할 때는 오롯이 나의 호흡과 발걸음에 집중하고
근력 운동을 할 때는 근육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시간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생각을 정리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연결해주는 치유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느리게 나이 든다는 것은 시간을 거스르거나 젊음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나의 시간을 더욱 건강하고 충만하게 그리고 존엄하게 채워나가는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잠을 조금 더 소중히 여기고 식탁에 채소와 콩을 더하며 운동하는 시간만큼은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해보는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건강한 영감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건강한 삶을 시작하는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건강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이 있는 지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실제 나이보다 더 빨리 늙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혹은 시간이 흐를수록 예전 같지 않은 몸의 변화에 불안감을 느끼신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노화라는 피할 수 없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저속 노화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몸의 노화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놀랍게도 전문가들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란이 되는 그 순간부터 성장과 노화는 함께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성장이 멈추면 노화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 과정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최근 아주 충격적인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들이 부모 세대보다 더 이른 나이에 만성질환을 앓기 시작했으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전쟁과 가난을 겪으며 어려운 시절을 보내셨던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난 지금의 젊은이들이 더 빨리 늙고 병들고 있다는 이 현상은 대체 왜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 원인을 추적하던 전문가들은 한 가지 의미심장한 데이터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한국인의 당분 섭취량입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혹독한 보릿고개를 넘으며 우리 민족이 하루에 섭취하던 당분은 극히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풍요로워지면서 당분 섭취량은 꾸준히 증가했고 특히 2015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치솟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양념치킨 소스의 당도가 불과 몇 년 사이에 40%나 증가했다는 서울시의 조사는 이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달콤하고 짭짤한 음식, 즉 단짠단짠의 유혹이 우리 사회를 뒤덮었고 그 결과 우리의 건강시계는 점점 더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가속 노화의 현실에 경종을 울리며 느리게 나이 들기를 외치는 의사가 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전문의이자 저속 노화의 전도사로 불리는 정의원 교수입니다. 그는 연구실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사람들에게 더 건강하게 사는 법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마치 애정 어린 잔소리처럼 우리 사회에 건강한 변화를 일으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의원 교수는 노화의 속도를 결정하는 것이 단순히 무엇을 먹고 얼마나 운동하느냐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태도와 생각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죽으면 평생 잘 텐데 젊어서는 잠을 아껴야 성공한다는 생각, 많은 분들이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뇌와 몸을 망가뜨리는 가장 위험한 생각 중 하나입니다. 잠을 줄이면 우리 뇌의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 판단력이 흐려지고 감정과 욕구를 관장하는 편도체는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욱 자극적인 단짠단짠 음식을 찾게 되고 술과 담배에 의존하며 의미 없이 스마트폰 화면을 넘기게 됩니다. 이는 결국 수면의 질을 더욱 떨어뜨리는 최악의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 수면, 그리고 식사 이 세 가지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마치 세 개의 톱니바퀴처럼 이 중 하나만 어긋나도 나머지는 연쇄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선순환을 만드는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식단입니다. 저속 노화 식단의 핵심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맞닿아 있습니다. 첫째, 원재료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가공된 초가공 식품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둘째, 채소와 콩, 통곡물이 어우러진 전통 한식 또는 지중해식 식단을 기본으로 삼는 것입니다. 정의원 교수가 직접 실천하는 아침 식단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신선한 채소를 듬뿍 먹고 간식으로는 견과류를, 요리용 기름은 올리브유를 사용합니다. 커피는 우유 대신 두유를 넣은 라떼를 마십니다. 그리고 튀긴 음식,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붉은 육류, 술, 그리고 설탕이나 흰빵, 흰밥과 같은 단순당과 정제 곡물은 거의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서 단백질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가만히 있어도 하루에 약 300g 정도가 분해되고 생성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잠자는 동안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 근육은 자연스럽게 분해되는데 아침에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해주지 않으면 익은 손실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젊을 때는 금방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한번 빠진 근육은 다시 채우기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근 체중 감량을 위해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아침을 거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 단백질 섭취마저 소홀히 한다면 체중계의 숫자는 줄어들지 몰라도 실제로는 지방이 아닌 소중한 근육만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의원 교수가 수많은 연구와 실험 끝에 정착했다는 황금 비율 잡곡밥 레시피는 우리에게 좋은 힌트를 줍니다. 바로 콩4, 귀리 2, 현미 2, 백미 2분의 비율입니다. 이렇게 지은 밥은 일반 백미밥에 비해 혈당을 올리는 능력이 절반에 불과하고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챙겨 먹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강한 성인에게 영양제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영양소는 부족할 때 채워주면 병을 예방하지만 이미 충분한 상태에서 더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건강이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직 인류가 밝혀내지 못한 수많은 미량 영양소가 가득한 채소, 과일과 같은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 수명을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단백질 보충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은 성장기 아이들과 식욕이 줄고 근육이 쉽게 빠지는 75세 이상의 노년기에는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운동을 많이 하지 않는 30에서 40대 성인이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 몸에서 가장 소중하고 값비싼 자산은 바로 근육입니다. 30대 중반부터 우리 근력은 매년 1%씩 꾸준히 감소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근육에서 불과 10kg에서 15kg만 잃어도 우리는 스스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근육 1kg은 단순히 몸무게 1kg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 그 자체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안합니다. 많은 분들이 러닝머신을 뛰면서 드라마를 보거나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합니다.
하지만 이런 운동은 부상의 위험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운동의 효과를 반감시킵니다. 운동을 움직이는 명상처럼 해보시길 바랍니다. 달리기를 할 때는 오롯이 나의 호흡과 발걸음에 집중하고 근력 운동을 할 때는 근육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느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의 감각에 집중하는 시간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생각을 정리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연결해주는 치유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느리게 나이 든다는 것은 시간을 거스르거나 젊음에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나의 시간을 더욱 건강하고 충만하게 그리고 존엄하게 채워나가는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잠을 조금 더 소중히 여기고 식탁에 채소와 콩을 더하며 운동하는 시간만큼은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해보는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건강한 영감을 주었다면 이 지혜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건강한 삶을 시작하는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건강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이 있는 지식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실제 나이보다 더 빨리 늙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 없으신가요? 혹은 시간이 흐를수록 예전 같지 않은 몸의 변화에 불안감을 느끼신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노화라는 피할 수 없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저속 노화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몸의 노화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놀랍게도 전문가들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란이 되는 그 순간부터 성장과 노화는 함께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성장이 멈추면 노화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 과정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최근 아주 충격적인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들이 부모 세대보다 더 이른 나이에 만성질환을 앓기 시작했으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전쟁과 가난을 겪으며 어려운 시절을 보내셨던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난 지금의 젊은이들이 더 빨리 늙고 병들고 있다는 이 현상은 대체 왜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 원인을 추적하던 전문가들은 한 가지 의미심장한 데이터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한국인의 당분 섭취량입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혹독한 보릿고개를 넘으며 우리 민족이 하루에 섭취하던 당분은 극히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풍요로워지면서 당분 섭취량은 꾸준히 증가했고 특히 2015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치솟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양념치킨 소스의 당도가 불과 몇 년 사이에 40%나 증가했다는 서울시의 조사는 이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달콤하고 짭짤한 음식, 즉 단짠단짠의 유혹이 우리 사회를 뒤덮었고 그 결과 우리의 건강시계는 점점 더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가속 노화의 현실에 경종을 울리며 느리게 나이 들기를 외치는 의사가 있습니다. 서울아 산병원 노년내과 전문의이자 저속 노화의 전도사로 불리는 정의원 교수입니다. 그는 연구실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사람들에게 더 건강하게 사는 법을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마치 애정 어린 잔소리처럼 우리 사회에 건강한 변화를 일으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의원 교수는 노화의 속도를 결정하는 것이 단순히 무엇을 먹고 얼마나 운동하느냐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태도와 생각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죽으면 평생 잘 텐데 젊어서는 잠을 아껴야 성공한다는 생각, 많은 분들이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뇌와 몸을 망가뜨리는
가장 위험한 생각 중 하나입니다. 잠을 줄이면 우리 뇌의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 판단력이 흐려지고 감정과 욕구를 관장하는 편도체는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더욱 자극적인 단짠단짠 음식을 찾게 되고 술과 담배에 의존하며 의미 없이 스마트폰 화면을 넘기게 됩니다. 이는 결국 수면의 질을 더욱 떨어뜨리는 최악의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스트레스 관리, 수면, 그리고 식사 이 세 가지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마치 세 개의 톱니바퀴처럼 이 중 하나만 어긋나도 나머지는 연쇄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선순환을 만드는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식단입니다. 저속 노화 식단의 핵심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맞닿아 있습니다. 첫째, 원재료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하게 가공된 초가공 식품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둘째, 채소와 콩, 통곡물이 어우러진 전통 한식 또는 지중해식 식단을 기본으로 삼는 것입니다. 정의원 교수가 직접 실천하는 아침 식단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신선한 채소를 듬뿍 먹고 간식으로는 견과류를, 요리용 기름은 올리브유를 사용합니다. 커피는 우유 대신 두유를 넣은 라떼를 마십니다. 그리고 튀긴 음식,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붉은 육류, 술, 그리고 설탕이나 흰빵, 흰밥과 같은 단순당과 정제곡물은 거의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서 단백질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가만히 있어도 하루에 약 300g 정도가 분해되고 생성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잠자는 동안 공복 상태를 유지하면 근육은 자연스럽게 분해되는데 아침에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해주지 않으면 익은 손실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젊을 때는 금방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한번 빠진 근육은 다시 채우기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근 체중 감량을 위해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아침을 거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때 단백질 섭취마저 소홀히 한다면 체중계의 숫자는 줄어들지 몰라도 실제로는 지방이 아닌 소중한 근육만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의원 교수가 수많은 연구와 실험 끝에 정착했다는 황금 비율 잡곡밥 레시피는 우리에게 좋은 힌트를 줍니다. 바로 콩4, 귀리 2, 현미 2, 백미 2분의 비율입니다. 이렇게 지은 밥은 일반 백미밥에 비해 혈당을 올리는 능력이 절반에 불과하고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챙겨 먹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건강한 성인에게 영양제는 큰 효과가 없습니다. 영양소는 부족할 때 채워주면 병을 예방하지만 이미 충분한 상태에서 더 많이 섭취한다고 해서 건강이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직 인류가 밝혀내지 못한 수많은 미량 영양소가 가득한 채소, 과일과 같은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 수명을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단백질 보충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백질은 성장기 아이들과 식욕이 줄고 근육이 쉽게 빠지는 75세 이상의 노년기에는 적극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운동을 많이 하지 않는 30에서 40대 성인이 단백질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노화 속도를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 몸에서 가장 소중하고 값비싼 자산은 바로 근육입니다. 30대 중반부터 우리 근력은 매년 1%씩 꾸준히 감소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근육에서 불과 10kg에서 15kg만 잃어도 우리는 스스로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근육 1kg은 단순히 몸무게 1kg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을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 그 자체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안합니다. 많은 분들이 러닝머신을 뛰면서 드라마를 보거나 메시지를 확인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합니다.